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 그 남양주 양정동 쪽에 네. 지금 부모님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가 지금 개발이 뭐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지금 네.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의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혹시 집원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양정로 음. 121-9 121-9. 네, 219번 길 121-9요. 아, 219번 길에 121-9. 네, 네네. 여기 뭐 단독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거주하고 계시는 이 집을 어디 보신 데는 있으신가요? 네?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데는 있으세요? 아, 지금 뭐 서울의 동대문구, 동대문. 경기도 구리의 교문동, 네. 경기도 이천의 갈산동 이렇게 3개 고민하고 있어요. 아, 네. 저희 이제 가볼 곳이 많습니다.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몇 개 좀 추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양정동 요쪽은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바로 바깥에 자연 취락지구에 있네요. 네, 맞아요. 요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으면 수용이 돼서 아마도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아니면은 토지를 이제 불화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참 애석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게 되면은 내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수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는 매매 잘하고 매도 계획을 잘 세우셨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62만 평이에요. 62만 평에 현재 그 약 한 12,500세대 정도의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 양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주소 같은 경우는 이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들어오면 층고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북쪽에 있어요, 위치가. 자, 일조권의 영향도 상당 부분 받고 또 내 어떤 그 생활에 어떤 그런 그 불편함이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 매도 가격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 20억 내외. 예. 30억. 30억. 30억 내외입니까? 30억 네, 내외면 양도소득세 내고도 꽤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지역으로 가신다 그랬죠? 계획하고 있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게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랑 자, 첫 번째 동대문구, 두 번째 경기도 어디요? 구리 교문동. 구리 교문동. 네. 그리고요. 딸기원 쪽. 교문동 딸기원 쪽이랑 세 번째는 이천의 갈산동. 이천의 갈산동. 예, 이천의 갈산동 같은 경우, 예. 여기에 가시게 되면 아파트,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은 주로 중심이 아파트 같은 걸 거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교문동은 딸기원 쪽 재개발지.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네. 동대문구는요? 그 동대문구랑 갈산동은 아파트. 아파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정해졌어요. 만약에 이쪽에 갈산동에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도 나쁘지 않다. SK 토지 그 갈산동에 예.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건가? 그거 생각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신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우선은 아마추어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쉬운 거, 그러니까 사고 팔기가 쉽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은 저는 동대문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동대문구 안에서도 어디 청량리 주변 지역 살펴보셔요.
청량리역 주변 지역은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여기 셋 중에 가장 저는 특히 구리 교문동 같은 경우는 조금 3순위로 밀리고요. 저는 청량리역을 여기를 1순위로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청량리역 주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거기에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몇 곳이 있어요. 앞으로 유망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철도 노선이 4개 노선이 더 들어와요. 경전철, 그다음에 일반 전철, 그리고 GTX 2개 노선, KTX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요. 여기 지역이 앞으로 교통의 허브가 되니까 이 지역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셔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면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요. 네, 저 양정동 그쪽에는 네. 지금 매도하는 게 그러면 맞는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을 때 저는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30억이면은 이게 공장 1층은 공장이고 2층은 단독주택이어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서. 그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다시 한번 별도로 전화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억 예, 그렇게 정도 하셔요. 네.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예?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시장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그렇죠. 네네네. 시장 조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30억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더 받을지, 덜 받을지, 요거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꼼꼼하신 아드님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희 부모님 집인데요. 네, 지금 주소는 상도동 279-24번지고요. 네. 모아주택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부모님은 이 단독주택을 매도를 하고 그 주변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드님, 따님 전화 다 주시고 계시는데 상도동의 279-24 예. 모아타운 관련해서 또 궁금함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이렇게 하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셔도 돼요. 그럼요. 오늘따라 유난히 이렇게 전화 집원인을 자세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아드님 자제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현재의 우선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여기 집원이 여기가 지금 상당히 산악 지역이 꽤 경사도가 있는 지역인데요. 네. 예, 보시면은 이쪽 지역이 이제 15구역, 14구역,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모아타운 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또 모아타운 이렇게 되죠. 여기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에요. 네. 모아타운이 되고 15, 14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는 재개발들이에요. 신속통합기획으로 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모아타운인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의 이제 성격상 14구역이나 15구역의 재개발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 통합 계획이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여기 모아타운 추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모아타운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자세하게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모아타운이 현재 동의일이 어느 정도 거쳤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아직 모르세요? 네. 예, 모아타운이 뭔지는 아시죠? 자세하게는 몰라요. 모아타운은 실제로 빈집법이라고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게 특별법인데 이게 제정이 되면서 실제로는 여기에 정비 유형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법상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혜택을 더 많이 주면서 모아타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모아타운이 현재 서울 지역에서 100곳이 이미 100곳이 지정이 됐어. 100곳 이상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기 공모 방식은 없어지고 주민 제한 방식만 남아 있거든요. 현재 100곳이 지정이 됐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명박 저 서울시장이었을 때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것과 같이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있고 모아타운인데 모아주택을 모아서 두세 개, 세 개 모으면 모아타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는 모아타운은요. 특히 자, 동의율이 낮아도 좋고 자, 그리고 사업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다음에 규모는 가로주택 사업에 비해서 매우 커진다.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하게 돼요. 거기에 반해서 모아타운은 어떻게 3년 내지 5년이면은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정상적으로. 이만큼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제대로 추진만 된다고 하면은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을 무조건적으로 이게 좀 이게 나쁘게 보기보다는 주민 조합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모아타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도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릉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매도를 하고 갈아타시는 방법. 모아타운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바람이 불잖아요. 과거에 그냥 바람이 안 불 때보다는 매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네. 요거는 기법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상담이 좀 필요하니까요. 요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상담을 별도로 신청을 하셔요. 네. 네, 그렇게 하셔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궁금증 물어주셨고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최근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고 뉴스에 막 뜨는데 빌라는 아직 오르기 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반포동에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 근데 네. 바로 옆에 반포자에는 막 평당 2억 한다고 그러고 그렇대요. 네. 네, 최근 저희 투자한데 모아타운 진행할 거라고 의향조사를 하러 왔다고 세입자가 그렇게 전달해 주던데 네. 이번에 진행할 때 동의서를 그냥 막 써줘도 되는지 네. 그리고 모아타운이 진행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도 평당 1억, 2억 막 넘을지 궁금하고요. 적당히 수익을 보고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양재동이나 개포동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반포자이 옆쪽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갖고 계시는 건가 봐요? 네네. 네, 반포 쪽에 갖고 계시는 거고 모아타운 관련해서 또 물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모아타운 의향서 같은 거 이렇게 조사하고 그랬는가 보죠? 네, 뭐 동의선지, 의향선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지역이 어디 쪽, 이쪽에 보면 반포 1동, 2동 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반포 1동입니다. 반포 1동. 그러면 여기 전철역은 어디가 가까워요? 신논현역이랑 좀 가까워요. 어디요? 신논현역이요. 신논현역. 아, 여기에 가깝군요. 여기에 있는 빌라라는 이야기네요. 네네. 아, 근데 여기에 모아타운으로 현재 의향서를 이제 보고 있다. 네. 그럼 여기를 그대로 보유할 건가 아니면은 옮길 건가?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여기는 모아타운 의향서 받으면 당연히 땡큐 보유해야죠.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걸 보세요. 여기 옆에 반포자이가 지금 30평대가 얼마예요? 거의 50억 몰라요? 넘었다고. 예, 한 50억대예요. 30평대가. 자, 네. 여기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60억대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평당가가 1억 5천대 가죠? 아파트가. 네. 그러면 양재동 주변을 한번 봐요. 양재동의 개포동 이런 데에 모아타운 추진지. 그러면 DH 퍼스트 아이파크나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아니면 개포 자이 프레젠트 여기는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요게 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5배 높은 지역이잖아요. 즉 모아타운이 같이 돼도 어떻게 돼요?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은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차이가 높아져요. 여기가 당연히 높은 거예요. 다만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지금 양재동과 개포동 같은 경우도 이미 모아타운을 추진하는데 한 곳 빼고는 지정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의 뭐예요? 반대 때문에 그래요. 반대. 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지금 시청자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반대하는 분들한테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리트가. 이 메리트를 아파트값 비싼 데가 메리트가 더 좋을까요? 아파트 값이 낮은 지역의 메리트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아파트값 비싼 데가 좋죠. 그럼요. 그리고 모아타운의 장점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재개발의 경우.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는 재개발은 단독 다가구의 아파트를 몇 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1+1이에요. 주는 게. 네. 근데 모아타운은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도 가능하다. 3개까지. 물론 3개를 하려면 이제 그 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아타운 자체가 그런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사업이 굉장히 빨라요. 사업이 추진이 되면 실제로 반포동 같은 경우 반포동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저는 이제 강추 요거는 보유하셔요. 무조건. 네. 자, 반포 일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까지 보게 되면 반포 일동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여기는 개발 이슈가 늘 존재하는 곳이에요. 개발 이슈가. 그러면 이것이 역세권으로도 또 재개발로도 또 모아타운으로도 이렇게 여러 개발 방식이 계속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계속 준비되고 있는 곳들이에요. 다만 규모가 이렇게 규모로 2개로 자르느냐, 3개로 하느냐, 또 전체를 하느냐 이런 차이가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속칭 그냥 이게 뭐가 이게 많아지면은 또 결국은 이렇게 되듯이 언젠가는 여기는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셔요. 보유하시고 보유하시면서 모아타운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그냥 찬성하시고 또 그러면 아파트까지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셔요.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 지역은 그냥 상급지가 아니에요. 최상급지입니다. 최상급지니까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보여요. 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지역이에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큰 정말로 강남에서도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입니다. 보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반포의 모아타운 관련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